자,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리도를 하고 끝을 내도록 할게. 어떻게든 한 월요일, 화요일 안에 극갈래 숲이 좀 중요한 작품을 올리고, 그다음에 원래 독서를 올리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스캔 파일을 안 담아왔어. 그래가지고 오늘 밤 말고 독서는 내일 밤에 올리도록 할게. 나는 중학교 때 만수라는 친구와 가까이 지냈던 일을 기억하며 그 당시 만수의 집에서 만수 외삼촌을 만났던 것을 떠올린다. 이게 좀 약간은 복잡한 액자식 구성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나가 어른인데, 어른이라고 치고. 자, 근데 내가 회상을 해. 중학교 때 만수라는 친구랑 가까이 지냈던 일을 회상을 해.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회상을 하는데 그 안에 또 만수 외삼촌을 만났던 게 떠오르는 거야. 약간 인셉션 같은? 그러니까 나가 어른인 현실이 있겠지? 그 나가 어린 시절을 회상을 한단 말이야. 그 어린 시절 안에서 민순의 외삼촌을 만났던 일을 떠올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민순의 외삼촌이 나한테 들려준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중학생인 나가 민순의 외삼촌을 만나서 민순의 외삼촌한테 들었던 얘기가 지금 그거야. 그 일이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약간 좀 되게 복잡한 액자식 구성처럼 느껴지잖아. 그치? 복합적 액자식 구성이다라고 기억을 해주고, 곧 이분은 우리를 상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자, 이분이 바로 만수 외삼촌이겠지? 우리가 바로 중학생 시절에 나겠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다 내화에 해당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나가 어른인 나, 그 다음 두 번째 중학생인 나가 있겠지? 그게 지금 여기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만주 이야기가 나올 거야. 알겠지? 근데 대부분의 이야기는 사실 중심 주제의식은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자, 만주 땅의 들이란 마적 이야기며 불가사의한 중국 사람과 새에 관한 이야기, 북만주 눈보라치는 밤의 승냥이의 울음소리, 마국간의 말이 추위에 발 옮겨 짚느라고 언 땅에 내는 소리, 늦나그네 지나가는 썰매 방울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처량해져 고향 생각이 간절하다가도 정작 이렇게 돌아오면 되레 만주에서의 일이 그리워진다는 만수 외삼촌 자신의 이야기. 이런 만수 외삼촌은 만수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자 만수를 데리고 다시 대륙으로 갔다. 그 뒤에 만수가 그냥 대륙에 있는지 혹은 소원이던 마도로스가 되었는지 몰라도, 그런데 만수 외삼촌이 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방문을 열고, 자,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방문을 열고, 약간은 좀 추상적인 표현이지. 벽에다 새로 큰 들창가지를 뚫어 보다 넓고 새로운 세계로 통하게 한 이야기는 흥안령 저쪽 이야기다. 자작나무 숲이 들어선 구릉성의 산맥과 이렇게 약간 좀 낯선 지명들을 다 만주 쪽 지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따 펼쳐진 무연한 초원. 거기 여러 100마리씩 무리를 져다니는 이리떼. 이리떼가 주인공이야, 사실. 이리떼가 뭘 의미할까 생각하면서 봐야 돼, 이 소설은. 소들은 밤이면 이들 사나운 짐승의 습격을 방위하기 위해 자기네의 어린 것을 가운데 두고 삥 둘러 뿔을 밖으로 향하고 자고, 말들은 또 말들대로 자기네 어린 것의 주위에 머리를 안으로 모으고 발을 밖으로 하고 자는 곳. 그 속에서 몽고 사람들은 소박하기 짝이 없는 목가적인 생활. 지금 와서 보면 목가적인 생활이 아니라 막 생존을 위한 그런 생활이겠지만 을 영위하고 있다. 중략. 중략하고 지금 이제 어디로 갔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 있지? 나 어린 시절에 나 만수 외삼촌의 이야기 속 그 일이 이야기. 알겠지? 그래서 이 흥안령 저쪽의 일 이야기. 주인의 지른 소리로 짖기를 멈추었던 개들이 아까보다 더 극성스럽게 짖어대기 시작했다. 이리떼가 더 가까이 나타났나 보다. 이때 마주 앉았던 일본인 객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일제강점기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여기 흥한역 저쪽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만주라고는 하지만 이제 몽골인들, 중국인들, 일본인들, 우리나라 사람 뭐 다 있는 거지. 어느새 그의 손에는 어디다 감춰가지고 있었는지 권총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인 객이 이리떼의 소리에 이리떼와 이제 개들이 이리떼가 나타나니까 막 짖는 거잖아.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일어난 거지, 권총을 들고. 주인이 약간 놀라는 빛으로 손을 들어 일본인 객의 앞을 막듯했다. 일본인 객이 술로해 붉어진 얼굴을 주인에게로 돌렸다. 왜 그러냐는 듯. 그러니까 약간 이분 벌써 술이 좀 취했어. 근데 해에 붉어진 얼굴로 주인에게 왜 그러냐? 내 이제 그놈의 이리를 보기 좋게 쏘아 잡을 테니 두고 보기나 하라는 듯. 자, 여기서 어떤 일본인 객의 태도를 어떻게 하냐면 약간 좀 오만, 거만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 아, 뭐 이리때가 무섭냐 이렇게 자만. 주인은 들었던 손을 거두면서 조용한 말로 정 쏘려거든 허공에다 한 방 쏘아서 쫓아버리고 말아야지 이리때를 향해 쏘지 말라고. 이 말에 일본인 객도 제 고집을 세우지 않고 밖으로 총만을 내밀어 무턱대고 한 방 쏘고는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만류하는. 그지? 자연 짐승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다. 주인은 두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이라고 하면 만수 외삼촌이 이 자리에 있었고, 이거 지금 만수 외삼촌의 이야기니까 이야기 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액자 속에 액자인 거지. 그 다음에 일본인 객을 의미하는 거겠지. 이런 산속에서는 그게 날짐승이건 길짐승이건 심지어는 한 마리의 벌레까지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도덕처럼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도덕이다. 사실 이게 이 소설의 중심이야. 뭐냐면 몽골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필요하게 생명을 죽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볼게. 외지에서 온 손님으로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리떼를 만났을 때 수중에 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직접 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에만의 룰이 있는 거지. 이리들이 성화를 먹이면, 그러니까 인간을 아마 이리들이 대놓고 무턱대고 공격하진 않나 봐. 그저 한 방 허공에다 대고 총소리를 내는 정도로 쫓아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얼핏 생각하면 직접 쏘아버리는 게 이리떼를 쫓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이 생각이 쉽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 물론 그것도 인가 근처라면 한두 마리를 쏘아 넘어뜨린데도 이리들도 인간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방할 수 있지만 만일 무인 지경에서, 그러니까 허허벌판에서 섣불리 총질을 했다가는 봉변을 당한다. 이리란 놈은 다른 짐승이 다 그렇듯 화약 냄새도 싫어하고 알고 있는 거지. 위험하다는 걸 겁내기도 하지만 한번 피를 보면 그것이 자기네 자기네의 피건 어떤 다른 것의 피건 한번 보고 냄새를 맡은 뒤에는 달아나기는커녕 되레 미친 듯이 달려든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외지인들에게 지금 여기가 몽골 사람들이 그 목축을 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외지인들에게 룰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주인은 얼마 전 어디선가 있은 일이라면서 설마 또 액자로 들어가는 건가? 그치, 또 하나의 이제 이번엔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야. 주인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구조가. 나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데 만수 외삼촌을 만났던 일을 회상하면서 만수 외삼촌의 그 만주 이야기를 지금 내화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만수 외삼촌의 이야기 속에는 국경선을 지키는 군인 셋의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는 거지. 엄청 복잡하죠? 자, 국경선을 지키는 군인 셋이 술이 취해가지고 밤길을 가다 이리떼를 만났다. 추근추근하게 굴면 허공에다 대고 총 한 방씩을 쏘아가며 가까운 인가를 찾아 들어가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그만 술 취한 김에 이리떼를 향해 불질을 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면 결국 총알 다하는 것이 목숨의 마지막. 다음날 아침 거기에는 세 자루의 총대와 함께 피 묻은 옷 조각들이 흐트러져 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리떼와 엄청난 전쟁을 한 거지. 너네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걸 읽으면서 이리떼를 부정적으로 생각해버리면 주제의식에서 벗어나. 이리떼는 여기서 부정적 존재가 아니라 이리떼는 분명 번거롭고 귀찮을 순 있어. 왜냐면 계속 몰려다니면서 짖잖아.
그런데 사람이 먼저 이리떼를 공격하지 않으면 이리도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지 않으면 돼. 라는 룰이 그러니까 몽골인들, 여기서 목축을 하는 몽골인들은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이리떼를 공격하면 이리떼도 죽기를 각오하고 사람을 공격한다. 뭘 전달하고 싶은 걸까? 라고 했을 땐 이런 이리조차도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죽음이라는 어떤 본능적인 두려움을 잊고 맹렬하게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죽더라도 하물며 잘 봐봐. 사람이 사람에게 생존을 위협하면 이 사람 어떻게 할까? 죽기를 각오하고 이 사람에게 덤빌 거고, 그럼 모두에게 비극이 되겠지? 자,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현실을 씌우면 먼저 공격한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야? 일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공격을 당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게 되는 건 어쩜 우리 민족이 될 수도 있겠지. 그치? 여기 사실은 이리조차도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격렬하게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무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인간도 다른 민족이나 국가와의 공존을 위한 윤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선생님, 물론 너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하지만 너네가 잘 생각해봐. 문학을 이해할 때 이 관점이 필요해. 선생님의 관점이 필요해. 그러면 문학이 어렵지 않아. 정말이야. 이건 근본적인 거여서. 어쨌든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문학에선 나빠. 게다가 생존을 위협하는 건 더더욱 나빠. 그러니까 전쟁의 비극은 살기 위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서로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이것의 끝은 파멸이라는 걸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먼저 공격한 쪽도 나빠. 그치? 먼저 공격한 쪽이 조금 더 나쁠 수 있지. 하지만 그걸 끝내지 못하는 쪽도 나빠. 왜? 파국으로 치닫게 되잖아? 그치? 자,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작품에서는 이리떼 같이 동물들도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공격을 해오는 거니까 먼저 생존에 위협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공존을 위해서는 서로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무력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주제의식이 담겨 있어, 사실은. 자, 도덕적인 작품이야, 이건. 주인의 말이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이리를 쏘면 이리도 공격한다 라고 주인은 경고를 한 거지. 밖에서 또 이리라도 나타난 듯 개들이 다시 몸을 피하여 지저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주인이 밖을 향해 지른 소리와, 주인이 이제 또 소리로 위협을 하는데, 일본인 객이 좀 전처럼 권총을 빼들고 자리에 일어선 것은 거의 동시였다. 이번엔 주인이 손을 내밀어 막지 않았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한 거지. 일본인 객이 일어섬은 좀 전처럼 허공에 대고 한 방 쏘려는 것이니 련히 생각한 듯. 그러나 어두운 등잔불 속에서도 이쪽으로 돌린 일본인 객의 갑작스런 흥분으로 피키 거친 얼굴에는 좀 전과는 달리 분명히 무엇을 경멸하는 듯한 빛. 자, 이게 뭐냐면 일본인의 자만과 오만과 거만인 거지. 총을 많이 의지하는 거죠. 무력의 힘을 믿는 거야, 이 일본인은. 그러니까 뭘 경멸하는 거냐면, 아니 그깟 이리 정도 가지고 인간이 이리를 무서워한다는 게 말이 되냐, 두려워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거야. 그리고 그는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이리 때는 사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어.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 그거 다 변변치 못한 인간들이기에 한 놈도 아니고 세 놈씩이서. 그것도 총을 가지고 잡혀 먹히지 될 말이냐고. 자기는 군대에 있을 때도 사격에 손꼽히는 명수였지만 이제 대일본 제국 신민의 솜씨를, 네, 나왔죠. 일제를 상징해. 한번 배워줄 테니 자세히들 보라고. 일본인 객의 얼굴에는 벌써 어떤 말 못할 살기마저. 그러니까 이거 일본인의 폭력성을 풍자하는 소설로도 해석을 해. 이리한테조차도 무력을 과시해야 되는 거지.
일본인 개의 얼굴에는 벌써 어떤 말 못할 살기마저 내돋쳐 있었다. 그제서야 주인은 약간 놀란 빛으로 그게 아니네. 못 알아들었네 이놈이. 손을 내밀어 일본인 개의 앞을 막으며 자 그러지 말고 앉아 술이나 한 잔씩 더 하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새로 술을 따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인 객은 그 술이랑 있다가 이리떼를 격퇴시킨 뒤에 축배로 들자고 하고는 주인의 손을 피해 밖으로 나서고 말았다. 주인은 좀 당황한 듯 하면서도 주인은 룰을 아니까 여전히 의젓한 말로 만수 외삼촌에게 정 저렇게 이리를 쏘아보아야 직성이 풀리겠으면 인가도 근처이기도 하니 한번 쏘아보게 내버려 두자고. 이제 너무 고집쟁이니까 아나무인이죠 일본인이. 근데 일본인 객이 나가고 한참 후에서야 멀리서 총소리가 들려왔다. 그 얘기는 이리떼를 막 쫓아간 거지. 이리떼가 달아났을 수가 있는 거고. 다급해하며 뛰어나가는 주인을 따라 만수 외삼촌도 나가서 일본인 객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주인과 함께 돌아온다. 다음날 만수 외삼촌이 눈을 뜨자 주인은 만수 외삼촌에게 권총을 보여주며 근처에 아무 흔적도 남겨져 있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한다. 뭐냐면 어쨌든 흔적이 남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인 객이 이리떼를 다 죽여버린 거야. 그렇게도 해석하는 문제가 있었어 예전에. 그러니까 일본인의 어떤 폭력성, 잔인함을 보여주는 거다로 해석한 문제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 수특에서는 그렇게가 아니라 일본인 객은 비극적 최후를 맞은 거야. 룰을 지키지 않아서. 굳이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을 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다른 생명의 생존을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지. 다시 여기에 난 것이 무슨 자리인지 아냐고 물었다. 했다. 눈여겨보니 거기에는 본시 그랬을 리 없는 자국이 세로 가로 무수히 나 있는 것 아닌가. 마치 무슨 줄 같은 걸로 줄이라고 쇠 자르는 거 있어 얘들아. 그런 연장 있어. 함부로 긁어놓은 것 같은 날카로운 자국이 막 나 있어. 만수 외삼촌의 눈앞에서 권총을 한번 뒤집었다. 거기에도 같은 자국이 수없이 나 있었다. 자 그러니까 권총이 있는데 선생님 그림 못 그리는 거 알지? 권총에 막 무수히 막 이렇게 막 이런 자국이 있다 이거지. 이게 뭐냐고. 만수에서 이거 너무 권총 안 같나? 이렇게? 아니 어쨌든 권총에서 눈을 들자 주인이 사뭇 침통한 어조로 이게 바로 이리의 이빨 자국이요. 그러니까 침통한 어조라는 건 주인은 이제 일본인의 최후를 아는 거지. 듣고리 오싹했다. 이리의 이빨 자국? 이게 바로 이리의 이빨 자국이라. 그러니까 이리가 인간에게 먼저 덤비지 않는데 덤빌 땐 끝을 보는 거죠. 다음은 주인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좋았다. 이리도. 그러면 이리까지도. 이 이리까지도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제강점기잖아. 조선이 식민지 조선인을 무력으로 함부로 했던 일본인에 대한 폭력성을 고발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리조차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격렬하게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온몸을 바쳐 공격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공존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러니까 화합과 공존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윤리는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을 가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어떤 비판의식을 담고 있는 소설이다. 그런데 이게 구조가 되게 독특해서 아마 읽을 때 헷갈렸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게 다야. 알겠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